자, 오늘 이야기나 좀 한번 해봅시다. 저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종목? 수익? 어찌됐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수익이죠.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예시 하나 들어봐서 얘기해보자. 운동에 관련된 거 얘기 한번 해볼까? 제가 봤을 때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많죠? 러닝이 좋은 이유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듭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돈이 안 듭니다. 그냥 러닝화 하나만 있으면 뛸 수가 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러닝이잖아요. 자, 근데 러닝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기록 단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록 단축. 예를 들어서 내가 1km를 뛰는데 몇 분 걸리는 거를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나 하프 마라톤을 하겠다. 뭐 아니면 풀코스 마라톤을 하겠다. 근데 풀코스와 하프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 안에 들겠다라는 기록 단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 단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받쳐주고 간도 튼튼하고 폐도 튼튼해야 우리가 기록 단축을 하든 말든 뛰보기라도 할 거 아니야. 결국 체력이 바탕이 돼야 기록 단축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일까요? 아니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원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원금. 원금이 지켜져야 뭔 종목을 매매하던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라도 꾸어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원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종목일까요? 아니지.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근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기나 고동이나 전부 다 종목에 목을 매거든. 종목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밑바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또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요? 아니죠. 내가 소지하고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내가 보았을 때 나에게 이 금액에 맞춰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물건을 사잖아. 그냥 대충 사진 않잖아요. 종목도 바로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인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봤을 때 좀 좋은 종목을 사고 싶고, 이왕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잘 나오는 종목을 사고 싶고, 이왕이면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을 사고 싶고. 근데 그게 100% 맞냐 안 맞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종목이라는 베이스 위에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뿌리야. 이 종목은 여러분들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를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좋은 땅과 거름, 그 다음에 뿌리라고. 그럼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수많은 종목들에 대한 내가 종목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이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거든. 오늘은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 돈은 결국은 뭘로 나눠지느냐? 주식과 현금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은 뭐예요? 그러면 종목이 되는 거고, 현금은 애수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과 현금이 같이 이루어진 게 바로 계좌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 계좌 관리를 전혀 안 해. 주식과 현금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자, 여러분들 종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들 계좌를 보게 되면 A라는 종목도 있고, B라는 종목도 있고, C라는 종목도 있고, D라는 종목도 있고, E라는 종목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종목들이 이렇게 다 포진이 돼 있을 거야. 자, 나는 장이 끝나고 나서 내 계좌를 보게 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금과 손실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걸요. 난 이거를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 말고는 못 봤어. 펀드 매니저나 사모펀드 애들, 그 다음에 정말 현실적인 돈을 어마어마하게 굴리는 애들, 제도권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만 이렇게 하는 거 봤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않는 걸 확실히 봤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계좌 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통은 마이너스 20% 잡으면 돼요. 마이너스 20%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변동성 안에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이 1억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계좌 딱 열어보세요. 가치평가가 나오죠. 딱 보게 되면 플러스 1200이 있는 사람들 있을 거고,
뭐 마이너스 500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600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의 합이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면 위험 구간입니다.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 20%까지냐? 20%는 종목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 지금은 비록 내가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뭐 500만 원이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어느 종목이 또 올라와서 마이너스 3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0% 안까지는 변동성 구간이에요. 변동성 구간. 이거는 위험 구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계좌의 총합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25%가 됐어. 1억 중에서. 그러면 얼마가 손실금이에요? 마이너스 2,500인 거잖아. 그러면 위험 구간이라고 변동수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얼마가 오바된 거야? 5%가 더 오바가 된 거잖아요. 그럼 5%면 금액으로 따지자면 얼마야? 500만 원이 더 올라간 거야. 리스크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손도 안 대. 아유,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부터가 이미 나가린 거예요. 계좌라는 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손실금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원금 복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손실금액은 마이너스 50%지. 절반이 깎여난 거야. 자, 그런데 50에서 100으로 올리려면 몇 배가 필요해요? 2배가 필요한 겁니다. 2배가. 이해가 갑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50%는 절반이지만 내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려면 다시 50만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배를 갖다가 벌어야 된다고. 힘이 배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안까지는 콜이 되는데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 5%를 덜어내야 돼. 기본적으로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A라는 종목이 됐든 B라는 종목이 됐든 C라는 종목이 됐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물량을 줄이든 손절을 좀 치든 해서 이 마이너스 20% 안으로 돌려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20%가 넘어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을 쌓기 위해서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넘어서 계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뭐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10%를 덜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0%는 어디서 어떤 종목을 갖다 손절을 해야 되고 현금화를 시켜놔야 됩니까? 궁금증이 생기죠. 난 다 물려 있어요. 어느 종목을 어떻게 빼야 될지 몰라요. 개인들이 종목이 물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큰맘 먹고 손절한다. 마지막 3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 이거 말고는 안 해. 근데 1번 방법도 틀렸고요. 2번 방법도 틀렸고 3번 방법도 틀렸어요. 내가 계좌 관리를 하고 싶어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든 종목이 다 물려있다. 등등. 이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A라는 종목도 물려있고요. B라는 종목도 C라는 종목도 D라는 종목도 물려있어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상황인 겁니다. 계좌 관리를 해서 자, 내가 50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A, B, C, D에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개인들은 보통 A, B, C, D 중에서 내가 차트 분석을 해서 그나마 이거는 좀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나쁠 것 같아. 에이, 나쁠 것 같으니까 이걸 빼자. 라고 해서 B라는 종목을 팔아서 500을 만들어. 야, 그러면 기가 막히게 다음날부터 B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 진리야. 기가 막히게 내가 팔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B라는 종목이 미친듯이 치고 올라와요. 야,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500을 만들려고 그런다면 난 A, B, C, D 얘들 종목 차트 뭐하는 회사 이거 안 봐요. 나는 공평하게 뺄 거야. 500을 4로 나누면 125만 원씩이잖아. A라는 종목에서도 125를 뺄 거고 B라는 종목에서도 125를 뺄 거고 C라는 종목에서도 125를 뺄 거고 D라는 종목에서 125를 빼서 똑같이 4개를 빼서 500을 만들 거야. 왜 그러는 줄 아세요? A가 올라올지 B가 올라올지 C가 올라올지 D가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평하게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식시장에 이 계좌 관리, 이 리스크 관리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원초적인 질문을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저는 평생을 24년을 주식을 하면서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 거 아니야. 이거를 알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모든 걸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주식에 대한 고점과 저점은 어떠한 매매법을 적용을 해도 대충은 알 수가 있겠지만 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면 적게 떨어졌다 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말 그대로 감성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은 아니구나를 라 깨달았어요. 불가능이구나. 내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안 올라갈 때도 있고 내가 완전히 포기했던 종목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고점과 저점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능에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주식은 돈을 버는 싸움이고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 싸움인데 차라리 주식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서 리스크 되는 걸 줄이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라고 방법을 바꾼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A, B, C, D, E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면 A를 빼도 되고 B를 빼도 되고 어떠한 것들을 빼더라도 어느 것이 먼저 치고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평하게 해서 수치화를 맞추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현금을 가지고 자 500만 원이라는 그럼 현금이 생겼어. 그럼 난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또 종목을 사겠지. 이 500만원치 종목을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F라는 종목이 추가돼서 그러면 계좌의 합은 어찌됐건 마이너스 20% 안으로 들어왔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자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과 C라는 종목과 D라는 종목과 E라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죠. 손도 지금 쓰지 못할 것들. 아까 말했던 개인들이 물렸을 때 세 가지 방법을 취한다 그랬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적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물을 타? 과감하게 손절해? 아니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A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100만원, B라는 종목에서 또 마이너스 100만원, C라는 종목에서 100, D라는 종목에서 100, 근데 E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700이야. E라는 종목은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E라는 마이너스 700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겠지만 그거는 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E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 중에서 A, B, C, D, F라는 종목 중에서 수익금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잖아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발생을 하잖아. 그런 상황이 종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지금 내 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거는 바로 이 E라는 종목이야. 이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이 E라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낮춰야 됩니다. 최대한. 그러면 E라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야? E라는 종목을 매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를 한 번에 시킬 수 있느냐? 당장 마이너스 700만 원을 갖다 손절하게 되면 계좌에 타격이 너무 크게 오는데 못하지.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한 번에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느냐? A라는 종목에서 만약에 50만 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50만 원을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E라는 종목에서 이 플러스 50만큼 덜어내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A, B가 있다 쳐요. A에서 플러스 50만 원이 발생을 했어. 근데 B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700이에요. 딱 두 종목 들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을 이번에 덜어내. 그럼 플러스 50 생기죠. 그러면 이 50만큼 B라는 종목도 수량 맞춰가지고 줄여요. 50만 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6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첫 번째 효과는 뭐야? B라는 종목의 손실금을 줄인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서 50만원 팔았으니까 50만원 수익 보면서 주식을 판 애수금이 생길 거 아니야. 또 여기에서 50만원을 줄였기 때문에 애수금이 생겨. 그러면 A와 B 합쳐서 더블 애수금이 생기는 거야. 애수금이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라고. B는 B대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고 나는 현금은 현금대로 확보한 거고 또 이 현금을 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종목을 사는 거야. C라는 종목을. 그러면 C라는 종목에서 또 운 좋게 또 수익이 났어. 그러면 최우선으로 또 B를 또 그만큼 줄여나가는 거지. 70%든 80%든 90%든 그거 중요치 않아. 지금 마이너스 70%는 어떻게 해요? 뭐 마이너스 90%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지. 너 그 종목 지금 당장 손절할 수 있어? 안 돼. 하임없이 기다리는 거 그거야? 안 된다고. 발전이 없어. 어떻게든 간에 90%든 80%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나가야 돼. 이걸 줄여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좌가 도돌이표야. 도돌이표. 사는 것마다 그러면 손실이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사는 것마다 주식이 손실인데 어떡하냐. 주식을 떠나야지. 수익을 볼 자신이 없는데 사는 것마다 떨어지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 가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또는 채권이 됐든 어가 됐든 우리가 뭐 플러스 AA, 플러스 BB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종목을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어가지고 신용 등급을 매겨놔야 돼. A라는 종목, 뭐 B라는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손실금이 얼마 발생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스크가 너무 높다. A 플러스, 리스크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미디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 계좌를 보면서 지금 이것부터가 지금 가장 큰 내 계좌에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A라는 종목이. 그럼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럼 뭘 줄여나갈 거냐. 일단은 B, C, D, E에서 저 현금을 만들어서 좀 빼자.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사자.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A만큼 좀 물량을 덜어내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짜야 돼요. 이거를 당장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실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하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면 종목에 연연하지 않아요. 종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궁극적인 거는 여러분들 종목에 목을 안 매야 돼요. 종목에 목을 안 매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종목에 목을 메고 계시잖아요.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이게 적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에요. 내가 선택한 종목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선택이 된 거고, 이 종목은 베이스인 거고, 이제는 종목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서 뭐만 보면서 매매를 하냐면 얼마의 수익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계좌의 한만 보면서 움직이게 돼요. 당장 여러분들 계좌를 지금 펼쳐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금 대비 마이너스 20%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마이너스가 20%가 넘었으면 몇 프로를 줄여야 되겠다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몇 프로를 줄이기 위해서 내 계좌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뺄 것이냐, 리스크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 아무리 뭐 좋은 종목,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을 봤어. 너무 사고 싶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 돈을 또 다른 데서 대출해서 갖고 올 거야? 또 빚내서 갖고 올 거야?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내 계좌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만 움직이는 게 최고입니다. 빚 안 지고 사는 게. 그러면 내 계좌에서 어떤 거를 빼서 돈을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빼서. 이것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 계좌 내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올해 1월달부터 운동 시작했습니다. 저 올해 1월달부터 운동 시작하면서 지금 10개월을 했어요. 10개월. 몸무게 7.5kg 뺐고요. 그동안에 저는 식이요법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빼면서 했어. 저는 운동을 원래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단기간에 뭔가를 하지를 않아. 왜?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렇게 힘들게 빼고 싶지도 않고. 오늘 안 빠지면 내일 빠지겠지. 내일 안 빠지면 다음 달 빠지겠지.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당장 내일 몸짱이 되진 않을지언정 1년이 걸릴까? 그래 좋아, 그럼 난 2년 하지. 2년 걸릴까? 그래 3년 내가 운동한다. 다만 내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당장 좋아지지는 절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팔고 그냥 급동주나 하나 노려서 여기서 한 방 먹으면 다 해결이 되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나쁜 방법은 아니야. 모든 주식 방법은 나쁜 방법이란 건 없어요. 결과론적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한 방에 만회가 안 돼서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으로 해놓고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을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저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방금 말한 이 계좌 관리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점점 체력이 올라와지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종목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매매를 할 때 계좌를 보면서 하는 매매가 이런 게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근데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맨날 그놈의 종목 잘 찾는 거, 급등주 잘 찾는 거, 차트 잘 보는 거.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 매매 기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체력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체력이 끌어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 욕심만 바라고 나는 그래도 한때 체력이 좋았으니까 러닝하면 그래도 풀코스 완주 가능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풀코스 완주 돼요? 절대 안 되지. 일단은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부터 끌어올리고 나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잖아요. 베이스가 탄탄해지고 기초 체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굳이 매매 기법을 찾는다고 연구를 안 해도 스스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아서 매매가 들어가요. 기초 체력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보겠어?
뛰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겠지. 아, 초반에는 좀 적게 달리다가 후반에는 좀 몰아쳐야 되겠구나. 아니면 후반에 좀 적게 달리고 초반에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전략이란 걸 머릿속으로 짜기 시작할 거 아니야.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매매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매매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오늘 그래서 내용을 한 거는 이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어도 저는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내용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쇠기의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거든. 여러분들 콜럼버스라는 사람 알죠? 탐험가인데 전 세계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가장 먼저 증명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동글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서쪽으로 쭉 가다 보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세계관이니까. 콜럼버스가 쭉 그냥 미친듯이 서쪽으로만 계속 갔어. 한 바퀴 돌았네? 신대륙도 발견하고. 그래서 자국에 돌아와서 성대한 환영 파티가 열렸어요. 이야, 굿, 베리 굿.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콜럼버스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시기와 질투는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아, 도대체 용재형은 왜 저렇게 잘생겼을까?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저게 잘생긴 거야? 지 얼굴을 생각도 안 하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콜럼버스도 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성대한 파티를 하는데 콜럼버스한테 야, 저거 누가 못해? 그냥 배 타고 계속 서쪽으로만 가면 되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달걀을 하나 갖고 와요. 달걀. 삶은 달걀을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뭐라 했던 사람들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야, 너 이거 달걀 줄 테니까 좀 세워봐. 탁자에. 이거 세워지나? 그 동그란 게 안 세워지지. 그랬더니 야, 줘봐. 내가 세워볼게. 그래서 콜럼버스가 달걀을 딱 가지고 탁자 위에다가 땅 치면서 세워요. 밑에가 깨지지. 그러니까 세워지겠지.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해. 콜럼버스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하기 전까지는 못했잖아. 무슨 말인지 가시죠?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다 쉬워 보입니다. 방금 말한 거 야, 그거 누가 몰라. 나도 할 줄 알아. 하세요. 하면 돼.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나요? 없어. 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러면 몸이 안 좋아. 건강에 해쳐. 하지 마.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알면서도 안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아는 거를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거는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의를 또 할 것 같은데 다음 강의는 미리 주제를 하나 정합시다. 다음 강의는 뭘 할 거냐면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해요. 분할 매수하는 방법과 전략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리스크 관리예요. 이것도 결국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리스크 관리하는 거? 결국 이 분할 매수하는 방법과 전략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를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할 매수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리스크 관리니까 이건 차트 보면서 직접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과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음에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